네, 안녕하세요. 저는 PGA 고등부 대표 강사를 맡고 있고 해설 강의 맡기는 한태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풀 문제는 19, 20, 21, 28, 29, 30인데요. 세 번째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회차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통해 첫 번째는 3월 모의고사 연습하는 것도 있겠지만 3월을 잘 본다고 대학을 잘 가는 건 아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수상화에 대한 정확한 복습이 필요하고 수상화라는 것은 사실 수원투와 미적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더욱더 연관성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30문제에 대한 시간관리 능력과 어떻게 보면 난이도의 배분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측정하셨으면 좋겠고요. 3회차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기존 아예 제작은 아니고 기존 문제들에 대한 변형을 직접 진행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설 강의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 85점 넘게 되면 굉장히 잘 본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찍어서 잘 본 거 말고. 그래서 19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9번은 문제부터 엄청 길죠. 그래서 한번 이제 써보면 ax 4승에 2b-a의 x 상수 2a 더하기 3b의 x제곱 마이너스 3bx 더하기 2b는 제곱죠. 자,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 a분의 b의 최대와 최소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 수학 전공했지만 수학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해야겠지만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더 좋은 건데 얘 자체는 일단 a분의 b에 대한 최대 차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상황을 가야 되는데 무작정 얘를 가지고 뭐 중분해 가져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관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제 의도 자체를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수상화에서는 그러니까 풀을 배우지 않고는 3, 4차 함수를 어떻게만 받아들일 수 있냐? 인수분해적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인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할 때 접근하게 되면 인수정리라는 게 떠오르는 거죠. 인수정리란 뭐냐? 결국 요놈이 1차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최고차와 상수의 어떤 약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수를 갖는다는 거죠. 말이 어려운데 어려우면 천천히 들으시면서 적어보시고 각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1하고 2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난 생각이 드는 게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생각을 가져야죠. 수상한 3,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통해서밖에 풀 수 없다. 그럼 B를 대표적으로 보면 2를 넣어주면 16이 되죠. 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니까 딱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돼 이런 거지. 조립제법 쓰이고 조립제법은 뭐냐?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조립제법 써주시면 되죠. 자, 나는 이제 2에 대해서 쓰게 되면 A와 2A가 돼. A 더하기 2B 2A 더하기 3B 아,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계산에 대해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2B죠.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A에 대해서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한 번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인수 자체가 1대1이니까.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강의를 딱 하게 되면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자꾸 계산법을 배워나가시고 이렇게 돼야 돼요. 계산도 실력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계산은 안 중요하니 계산 나중에 해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여러분들 영향을 끼치는 말이에요. 계산은 다 실력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텐데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놈의 중근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놈이 첫 번째 중근이 될 때는 4분의 공식 쓰니까 이렇게 되고 자, 문제에서 잘 보니까 A분의 B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B도 자연스럽게 0이 될 수는 없어요. 0이 아니니까 뭐 하면 돼?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A분의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뭔가 이런 걸 딱 풀고 나서 어떤 생각을 1번은 답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1번은 답입니다. 자, 두 번째 2에 대해서 중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2에 대해서 갖게 되면 여기 2를 가져야 되니까 인수로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분의 b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로 가질 때니까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a 마이너스 3b가 제로 a분의 b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는 뭐 간단하게 풀었을 수 있지만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20번으로 갈게요. 20번. 20번까지 그래도 산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풀만했다고 생각이 들고 21번부터 약간 헬파티가 시작이 되는데 20번 자체는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 선생님 보면 수학 좀 잘한다고 이제 자랑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그림 그리지 않고 이제 팔짱 딱 끼고 저도 암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빠르지 암산으로 더 빠른 사람은 없습니다. 암산으로 내가 겁나 빠르면 보고 풀면 더 빠를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쓰는 게 중요해요. 육안으로 보고 해야지. 자,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준 게 뭐냐?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탄산인가? 별로네요. 뺄게요. 자, 그럼 요 놈의 뭘 구하려냐? 최대와 최소일 때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근데 드는 생각이 얘들아, 이게 약간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으면 바로 생각 들어야 되는 거고 얘 보는 순간 문제풀이법이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얘는 이미 시중교재에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왔어.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시중교재에 많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한두 개 있으면. 그래서 딱 구석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요즘은 문제가 흔합니다. 이거 뭐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 항상 생각하셔야죠. 선생님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너무 지역적인 개념 아니에요. 지역적인 개념이라는 정의는 정확히 없죠. 우리가 다 배우는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응용으로 나올 수 있고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중점에 어떤 선이 있을 때 중앙 다 안 쓰기로 했잖아. 이게 A고 B고 C고 D일 때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 순서가 완전 난리 났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못 외우긴 사람은 이거 원점 찍고 양쪽 K,0 마이너스 K,0 찍고 좌표를 한 등씩 만드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좀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흐름 자체는 이제 뻔한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P라는 점이 딱 존재하게 됐을 때 요 P라는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중점을 딱 따졌을 때 PA 더하기 PB의 제곱은 PM제곱 여기다 쓸까요? PM제곱 더하기 AM이든 BM이든 요 제곱의 합이라고 구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AM의 제곱은 이미 뭐예요? 픽스되어 있는 거죠. 정점과 동점에 대한 개념은 항상 수학을 잘 푸는 친구들에게는 장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본능적으로 구분이 돼야 돼요. 얘는 정점이니까 변화가 안 돼. 그럼 PM이 최소거나 PM이 최대여야 된다는 거니까 그 자체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M에서 최대 최소 거리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중점의 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죠. 2,4가 되죠. 그러면 이 직선이 뭐가 돼? Y는 2X라고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Y는 2X와의 점일 때 이 교점들이 최대 최소의 넓이를 갖겠구나. 그럼 하나 더 갈까요? 이 직선도 구하셔야죠. 깨알같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더하기 3분의 5,0을 지나니까 20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하면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20은 제로가 된다고 내가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은근히 계산은 좀 있지. 20번인데 그래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하나하나의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혼자 이 종합적인 개념을 끌어가면서 사sob차례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신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내신 자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의고사랑 출제 원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가는 문제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 체력이 좀 있어야겠죠. 그럼 어쨌든 y는 2xy 근점의 최소 최대가 될 거니까 y는 2x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온데 3도덕이 있죠? 자, 첫 번째 1,2가 되겠죠. 1,4분면.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는 이렇게 좌표를 가져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죠. 일단 이 거리는 둘의 거리가 6하고 8이니까 피타고라스 비 써서 10이 되고 어차피 반띠감이 이제 5가 되겠죠? 자, 5 곱하기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니까 첫 번째 1하고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1하고 2 넣으면 10 되면서 5가 되죠? 자, 2가 되고 얘는 6이 되겠네요. 자동적으로.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제 구하시면 300이 정답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10 곱하기 30이니까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고요. 드디어 21번부터 갈 텐데 21번은 솔직히 틀려도 되지만 내가 뭘 원하냐면 진짜 오답을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1학기 때 제가 많이 문제를 내는데 햇살강이 좀 유효할 뻔해. 21번 같은 경우는 카운팅 문제인데 카운팅 잘 하셔야 돼요. 카운팅이 아직 나오냐 안 나오냐 논란이 필요를 하고 내면 되는 거지. 우리 작년 3월 모의고사 고3 같은 경우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항상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가 방금 20번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을 그려놓고 풀어야지 그림도 안 그리고 푸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 자체는 첫 번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그냥 얘를 바로 그릴게. 어차피 절대값은 0일 때 꺾이는 점이니까 일단 0을 넣었을 때는 루트 9-2니까 1이 되고 1 더해주면 2가 되죠. 첫 번째 0,1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 잘 봐.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점은 5예요. 왜냐면 5를 집어넣게 되면 루트 4-2가 되니까 이런 0이 되니까 1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는 스무스하게 원래 모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겠죠? 마지막 끝점은 9를 넣었을 때 9를 내면 마이너스 2니까 9,3이라는 점을 우리가 뭐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0부터 9까지의 모양이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는 어차피 뭐 정역 자체를 쭉 주긴 했는데요. 기본 형태인 가 자체는 0부터 9까지 이 모양을 fx가 갖는다고 하는 거고. 선생님은 3월 모의고사가 가볍게 나오더라도 21번이 이 정도 아니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주기함수만 알면 안 되고 얘 자체는 이제 뭐가 되냐면 계단식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간이 9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다음에 9부터 18까지는 n에다 1을 넣은 거니까 x방향으로 9만큼 평행이동하되 1칸 올린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럼 2에서 9만큼 쫙 옮겨서 1로 올린 거니까 똑같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아, 그럼 뭔가 주기를 갖는 계단식 함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뭐 뿌에서 그려주겠죠. 내가 이렇게 그린 이유 알겠죠? 어차피 27까지 문제 읽어보면 쭉 읽어볼게 밑에. 그 다음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내부의 xy가 모두 정수인 완전 극혐. 이런 걸 이제 HK라고 하는 거죠. 그때 27까지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세 번째 주기인 27까지 그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요 놈의 대칭적으로만 뭐 그리면 되니까 뭐 이렇게 아, 여기서 끝났죠? 그림 유망주였네 진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좀 싫죠? 나 실제로 문제 풀 때 되게 안 푼 종이를 가져왔거든요. 실제 푼 종이 있네. 사라졌어. 실제 풀 때 밑에 안 그렸어요. 위에만 이제 잘 보면 되니까. 그럼 어쨌든 뭐 일단 시작은 얘부터예요. H9부터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고 지금. 시작. 처리 때도 한 번은 붙어라고. H9부터 정확히 구하시면 되는데 일단 난 이런 생각을 할게요. 어차피 대칭적이니까 얘를 한 번에 뭔가 2배를 곱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정수좌표 하면 되는데 이 다음부터 개꿀이에요. 다 1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 2니까 2보다 낮아지니까 다 1이지. 1, 2, 3, 4, 5, 6, 7, 8 주목 8 집어넣게 되면 정수가 나왔다. 그래서 2가 나오기 때문에 8 2개 그리고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때? 어렵니? 지금 완전 신기한 게 많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체험식으로 계산을 하고 관찰을 하면서 힌트를 얻어나가면 되거든요. 그럼 개수가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럼 여기 14개 있죠? 그럼 밑에도 14개 있죠? 그럼 중요한 건 밑에도 몇이 있어? 0,0부터 쭉쭉쭉 몇 가지? 9,0이 10개가 추가되죠. H분은 sorry 38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약간 그런 문제들이 항상 오죠. 이게 내가 계산하기 확실한가? 완전 문제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완전 상도덕 없는 게 1번부터 5번 1차식이기 때문에 자체 실수했다면 완전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여기까지 보면 되는데 뭔가 주기성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1씩 올린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질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여기 개수하고 여기 개수 세게 되면 이제 2배가 될 거니까 어차피 가운데하고 위아래를 세게 되면 38개고 여기서 10개 추가되고 여기서 10개 추가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빨간색 안에 없애면서 다시 붙이면 얘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38개 10이 더해지는 거죠. 58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카운트가 돼 여기서 약간 힌트가 아니라 약간 낚시가 있는 건데 0부터 9까지 내가 카운팅한 게 38이기 때문에 9부터 18까지 카운팅하게 됐을 때 9가 겹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가 2번 카운팅 된 거지. 얘 입장에서 마지막 10번째 카운팅 된 거고 얘 입장에서 첫 번째 카운팅 된 거죠. 그럼 둘이 겹치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겹치는 영역을 세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0, 7이 되겠죠. 그래서 7개 빼주시면 됩니다. 51이 되겠죠. 그러면 H18은 누적 개수니까 51 더하기 38에서 89가 됩니다. 자, 이게 어렵지 않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또 2칸 이어버리면 38개 되면서 12호. 마지막 이 영역만 이제 우리가
이 영역만 세주면 되겠죠. 잠깐 잘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답은 맞게 풀었는데 보기 번호를 지금 잘못 얘기해서 다시 찍었어요. 어쨌든 여기 봐봐. 38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더해진 거니까 40줄 더해주시고 자 이렇게 카운팅하게 되면 H18과 H27 사이에 2줄 겹치게 되죠? 9개 그대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69개가 추가가 된다. 그럼 H27은 최종적인 카운팅으로는 18에서 요점 더해주면 되니까 158이 되겠죠. 그래서 158에서 둘이 더해준 127 빼게 되면 정답은 31이 되겠죠. 아 근데 이 빠른 정답 지금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1번입니다. 이게 잘못 나와가지고 거고 여러분들 아마 지금 받은 답지에 정확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모의고사가 딱 이런 유형이에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스킬도 딱 이쁘게 푸는 게 아니라 뭔가 정확하게 관찰해서 개수를 세주고 이런 부분에서 흔들림 없이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바로 28번으로 넘어갈게요. 28번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 문제는 풀었냐 안 풀었냐가 중요한 거지 뭐 방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막 20분 동안 이 문제 풀었으면 문제 있죠. 3분 안에 끝냈어야 돼. 근데 어쨌든 얘는 내분비에 대한 이제 좌표 평면에 대한 이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내신 보는 수원도 마찬가지인데 좌표 평면의 특징 자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정확히 아는지 물어본 건데 어쨌든 평행한 두 선이 있죠. 자 일부러 평행하게 준 상태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이제 그은혜가 있는데 이 놈이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거예요. 자 넓이의 2등분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 뭐 전체 넓이를 구한다면 절반 넓이 구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얘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어떤 사다리 꼴이 있는데 이 사다리 꼴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넓이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다리 꼴 자체의 넓이 자체는 밑변 곱하기 윗변에 2분의 이제 높이가 되는 게 정석적인 거죠. 자 이해되죠?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어차피 높이는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밑변과 윗변의 비가 뭐가 되냐면 넓이 비가 되는 거지. 그럼 전체 길이 자체는 어떻게 되냐? 전체 길이 자체는 뭐 이 성분과 이 성분의 합이겠죠. 내가 걔를 그대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에서 줬어. 아예 3대1로 내보내 돼. 그럼 봐봐. 이 전체 길이 얼마 몇이야? 2루트 5점. 이 위에 전체 길이 어떻게 돼? 8과 4니까 4루트 5가 되죠. 계산. 그럼 전체 길이 자체가 6루트 5니까 위아래 그 길이의 합이 3루트 5면 되는 거죠. 그럼 A시간도 3대1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몇이 돼? 2분의 루트 5가 되면 되죠. 그럼 얘가 몇이 되면 돼요? 2분의 5 루트 5가 되면 되죠. 이게 좌표 평면을 정확하게 보는 시각이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럼 얘가 5니까 전체 길이 2분의 8이니까 얘가 2분의 3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3대5 내분점이 되겠습니다. 자, 3대5 내분점인데 어차피 8,0이니까 여기다 딱 긋게 되면 이거 3이 되겠죠? 자, 이런 현상이 될 거고요. 전체 높이 4가 되니까 4의 8분의 항상 50까지 원래 안 되네요. 8분의 이제 3이 되죠?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다. 여기 2분의 3이 되겠다. 이 상태로 그대로 구해주시게 돼서 합치면 몇이에요? 8이라고 정답을 쓰시면 잠깐 뭐 잘못됐잖아. 8분의 5가 되죠? 8분의 5. 미안합니다. 여기 2분의 5가 되겠죠. 계산의 정답은 8이라고 결론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닮은 비 자체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29, 30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29, 30 바로 갈게요. 자, 29번 자체는 경우의 수 문제, 함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역시나 카운팅이야. 29, 30 다 카운팅이어가지고 완전 그래, 용납 완전 짜증나 이럴 수 있는데 자, 카운팅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일단 가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이에 정수좌표들이 있는데 이 정수좌표들을 중점이 모두 또 정수좌표가 돼야 된다는 건데 자, 중점이 정수라는 게 핵심이에요. 중점이 정수라는 건 뭐냐? 내가 방금 얘기한 XY 평면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X, Y라는 게 있고 뭐 Z, W가 있을 때 둘 사이의 중점이 정수가 된다는 말은 뭐냐? X와 Z의 합이 짝수여야 된다는 거고 Y와 W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둘의 합이 홀수가 나오게 되면 둘의 더한 거에 2로 나눴을 때 역시나 소수가 튀어나오게 되지만 그럼 둘 다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X, Y가 모두 똑같이 홀짝이든 홀짝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뭐래? X, Z Y와 W가 똑같이 홀수나 짝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 뭐냐? x, y 자체의 홀짝성으로 얘를 문제를 풀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결국에는 x, y, z, w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을 찾을 거야. 첫 번째는 짝수와 홀수. 이게 2가 짝수예요. 2분 5등 홀수. 잘 아는 단어들이 어색하게 얘기하는 거 모르는 거야. 5. 또 다음에 5이 2라는 좌표를 카운팅할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2, 5는 반드시 2, 5랑 만나야 정수 좌표를 만들 수 있어. 왜냐면 짝수 x좌표와 y좌표끼리 서로 똑같은 짝수를 갖거나 홀수를 가져야만 중점도 짝수를 합이 짝수가 되는 중점이 또 정수 좌표가 되겠죠. 아 말이 자꾸 꼬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네들 군 안에서만 중점을 만들어야 정수 좌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 정수 좌표를 다 해가지고 짝수 홀수 좌표 x, y가 그 다음에 홀수 짝수인 점을 내가 이제 골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카운팅하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카운팅하는 사람은 좀 바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앞에 게 고정돼 있으니까 뒤에 거는 몇부터 되는지 알잖아요. 1,0이니까 여기까지 몇이 돼? 8,0이 되죠. 그래서 얘는 무작정 세는 게 아니라 y는 0일 때부터 내가 이제 차례대로 세는 거예요. y는 0이니까 어쨌든 뒤에는 2분, 뒤에는 짝수죠 0이니까. 그리고 총 개수가 9개의 좌표니까 홀수가 5개, 짝수가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카운팅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y가 1인 경우부터 셀 건데 1이 될 거면 어떻게 되냐? y가 1인 경우는 일단 1,1은 되냐? 1일 때 루트이니까 1,1 되네요. 1,1이 되는 상황이고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1,1 되죠? 그 다음에 8,1까지 되겠지. 그럼 뒤에 어쨌든 오드 넘버니까 짝수 홀수가 각각 몇 개야? 4개, 4개죠? 자 이렇게 카운팅하면 어때? 쉽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나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지? 그런 생각을 반드시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풀면 쉽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2,2 지나줘야 돼요. 2,2부터 8,2까지니까 뒤에가 2분 짝수 좌표일 때 이제 짝수 몇 개냐? 5개 되는 거예요. 5개 똑같이. 왜냐면 2, 4, 6, 8 4개군요. 미안합니다. 4개고 홀수가 3, 5, 7로 3개네요. 4개, 3개가 되겠지. 야 그럼 이거 처음에 잘못 썼네. 2분이 오고 얘가 이제 4가 되겠죠. 왜냐면 0부터 시작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헷갈리겠죠? 그래서 y는 2. 자 y3부터 갈게요. y3 되려면 자 3 되는 순간이 몇이에요? 2분의 한 9가 되네요. 2분의 9가 되는 거니까 5부터 되는 거예요. 5,3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8,3까지 될 거니까 이거 몇 개야? 총잡 4개니까 2개 되겠지. 자 y는 4인 건 어떻게 되냐? 8,4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 자꾸 딱 한 개만 있죠. 8,4는 짝수죠? 한 개가 있겠죠. 자 끝났습니다. 그럼 6개죠? 6개 중에 2개 고르면 6시 15개 되고 얘도 15개 되고요. 7시 21개가 되고 10시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구하게 되면 66 더하기 30이니까 86이 그대로 정답이라고 구하시면 96이죠. 계산 맞죠? 96입니다. 96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 좌표군을 잘 따져가지고 점수 된다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가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다면 굉장히 좀 힘든 문제가 되겠죠. 보시면 되거든요. 30번의 기본기 중에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고2, 고3 때 이거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내는 건 내가 못 봤는데 이게 어디 문제냐면 EBS 수능 그 문제지의 그거거든요.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인터넷으로 거기 문제거든요. 자, 좀 채우고 EBS 고3 문과대상 문제집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념도 상당히 알아둬야 된다. 왜냐면 고1 때 배웠을 거거든요. 자, X는 어차피 1, 2, 3, 4, 5, 6이 되는 거예요. 자, A부터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fx가 x인 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몇 개를 지금? 한 개의 원수가 있는 거죠? 자, 잘 정리해야 되네. 근데 잘 때려 맞추면 사실 답은 그냥 나와. 자, 두 번째, fxx가 x인 원수가 몇 개 있냐? 3개 있대요. 근데 얘들아 잘 봐. 이게 되는 원수의 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복습할 때 A는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A의 원소 한 개는 여기 포함되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뭔데? 이거 기억하셔야죠.
서로 크로스 도는 거죠.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하면 어려워요. 정규만 들어오셔야 된다. 혹시라도 정규만 안 듣고 몰래 이 영상만 듣는 친구 있으면 정규만 오시면 됩니다. 피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C는 이게 3주기잖아. 3주기. 그럼 첫 번째 이게 몇 개야? 지금 2개라고 줬나? 4개라고 줬네. 4개. 자, 4개라고 줬다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첫 번째 당연히 A 포함 A의 원소 1개고 중요한 건 그럼 1개인데 얘가 포함되냐? 그게 아니에요. 1개가 되면 나머지 어떻게 되냐? 3개가 크로스 도는 거야. FA가 B. 이게 나중에 좀 확통식 배우진 않겠지만 원순율과 연관이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관찰하면서 1학년 때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3개는 이렇게 한 세트 서로 순환이 도는 거고 2개는 서로 크로스 도는 거고 1개는 자기 자신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까? 계산이 아니라 이제 해볼게. 얘는 진짜 좋은 문제인데 완전하게 관찰 잘해야 돼. 관찰만 해서 얼마나 힌트를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는 4보다 큰데 함수값이니까 얘 무조건 5, 얘 무조건 6이에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확실하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1, 2, 3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이것까지 이해되시죠? 잘 봐야 돼요. 근데 원소들의 대응 자체는 3가지 중에 하나야. 자기 자신 선택하는 거나 둘이 크로스 돌거나 셋이 크로스 돌아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무조건 확정적인 건 얘죠. 야, 3에서 멀렀는데 결국 2번 돌아서 5가 나왔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얘네들은 3주기 도는 애인 거야. 이건 C의 원소라는 거지. 그럼 나는 이 원소를 보니까 A라고 하고 이걸 C의 구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6이 나올 수 있는 건 크게 2가지 겁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6도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3주기만에 돌아오던가 두 번째는 6이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경우가 완전 좁혀져. 사실 이것도 근데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여기까지 추측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야, 그럼 여기서 개꿀인 게 뭐냐? 2는 절대 3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2가 여기 참여해야 3이 되는데 3이 이미 F, 야, 끝났는데 F5가 이미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어. 3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난 칠판에 이렇게 푸니까 쉽게 풀 수 있겠지만 공책에다 푸는 친구들 아니면 시험지에 푸는 친구들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F5 사항은 무조건 확정이에요. 이거네요. A만 정해주면 되고. 그럼 결국 이런 거죠. F2가 항등함수거나 F2가 1을 선택하는 순간 F1은 2를 선택해야죠. 아, 선생님 머리 아파요. 이럴 수 있는데 아직 답만 되면 되죠. 답은 뭐야? F2 더하기 F4 더하기 F6의 최대값을 일단 구하자. 그럼 일단 큰 놈이라고 4, 5, 6까지면 제일 좋겠는데 문제가 그렇게 나오겠니? 4, 5, 6을 같진 않겠죠. 그럼 일단 다 양보하고 F6이 6을 갖게 그냥 해버리자. 이게 끝내버려. 너 6 가져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4에다 뭘 주고 싶어? 5를 주고 싶죠. 그냥 동물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A에다 4 넣게 되면 되죠. 왜냐면 여기서 2가 1하고 2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2는 무조건 1 또는 2밖에 못 가져와. 근데 여기서 개꿀 이미 5를 갖게 해줄 수 있죠. 여기다 넣게 되면 A가 4인 경우가 되겠죠. 6은 항등함수 되고. 그럼 최대값은 마지막 F1을 뭘로 확정 지으면 돼? 항등함수로 지으면 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F6이 이미 6이라고 했기 때문에 F1은 항등 못해요. 그래서 1을 가져야 돼. 그래도 5와 6을 가졌으니까 이거 이상은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F4에서 항등 주는 순간 F6은 이거 못 가져요. 그럼 F2도 6을 가질 수 없어. 저 상황에서. 그러니까 6과 5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비록 1이 오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12가 돼서 제곱을 하면 140하죠. 자, 그럼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일단 F2는 어차피 1이나 2가지니까 이제 4하고 6이 최대한 작은 거 가지면 되잖아. 그럼 F6이 항등함수를 6 가져버리면 게임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연히 케이스 분류해서 비교해봐야겠지만 F6을 그냥 이제 여기다 넣어버릴게요. 선생님 초장부터 5를 가지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근데 F6을 딴 거 주기에는 지금 순환을 돌아서 갈 수가 없어. 항등함수 아니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양보하는 거죠. 5. 너 5해 미안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4를 보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이제 셋이 주기 돌았으니까 4는 F4가 된다든가 나머지 하나를 붙잡고 크로스 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1을 선택하고 얘가 2를 선택하면 완전 최고겠죠. 아, 그럼 이렇게 돼. 너 항등함수 해버려. 대신 너가 1하고 크로스 돌아. 끝났죠. 1, 2, 5가 나오면 되죠. 셋이 합치기는 8이니까 최소값은 64가 되겠죠. 제곱의 합은 208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빨리 지나갔죠. 근데 말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말을 몇 번 들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이 문제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어려워요. 틀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틀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케이스를 정확하게 분류한 다음에 케이스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가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 이걸 하셨나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케이스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서 정답을 유도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 힌트를 알고 나서 문제를 풀면 풀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자칫 정리를 못해서 끝났고 A상표 A, B, C에 대한 조건을 모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30분까지 다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88점 넘으면 겁나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92점 넘으면 고3 재수생 합쳐도 1등급이라고 내가 딱 얘기하고 싶네요. 어쨌든 3회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남은 거 오답 잘 하시고 실전 연습 잘 하셔서 올해 내내 이런 거보다 무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